네, 섹터 플러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방산입니다. 방산주 최근에 중동 리스크와 수출 확대 기대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또 폭풍 매수에 나서주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장주 위주로는 많이 사들고 있지만 중소형주도 오늘 보면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어떻게 방산주 공략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방산주는요. 네. 성장 섹터입니다. 어. 네, 예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충분하게 성장 섹터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방산에 대한 여건에 그 무기 체계를 생산을 하는 그 시스템이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우리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만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냉전 시대 끝나면서 서로 간에 그 군비를 축소하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지금 중동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미국이 원탑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관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극화되어 있다는 거죠. 각각의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제력이고요. 두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결국은 군사 쪽 관련되어 있어야 방산과 방산을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는 또 성장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 역시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 현재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는 누가 당선이 되든 호재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동엽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논리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나토라든가 이런 유럽 쪽을 향해서는 미군이 지켜주는 만큼 적정한 수준 이상의 어떤 방위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못 내겠으면 너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오히려 몇 달 전 그런 얘기한 적도 있어요. 방위 분담금 안 내면 러시아 보러 쳐들어가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농반 진반의 얘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바싹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유럽 쪽에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각 나라별로 그 방위 수요들을 금액들을 굉장히 증액해가지고 무기들을 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고 네. 사실 유럽도 알고 보면 프랑스라든가 영국 정도 빼놓고는 자체 국방의 어떤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고 또 특히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독일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선호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하나 주문하면 세워라 내워라 5년 7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우리나라 한 1, 2년이면 되는 걸. 그렇게 있으니까 자주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선언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가성비 있으면서도 적시성을 띠고 있는 우리 국산 무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만 방산하고 밀접하게 다시 그 중첩이 돼 있는 분야가 네. 우주항공 쪽이거든요. 사실 방산하고 우주항공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어저께 그 스페이스X의 시험 비행도 성공했고 했기 때문에 우주항공 특히 이제 항공전력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또 우주항공 쪽도 눈여겨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수 파트너 사실 궁금한 거는 이거거든요. 앞서 김동엽 파트너는 우주항공도 같이 관련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지금 방산주, 중동 리스크도 있고 수출 확대 기대감, 또 미 대선까지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모멘텀은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일단 무기 체계일 것 같아요. 얼마만큼 그 공격용 무기 아니면은 방어용 무기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실질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생산 체계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방위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협의에 의해서 잘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얼마만큼 팔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 얘기해도 괜찮겠나요? 얘기해 주실까요? 네네. 종목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미국에다가는 비공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는 신궁 팔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나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서는 해궁 팔고 있고요. 중동에다가는 천궁 팔고 있어요. 진짜 잘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로봇계도 있고요. 장거리,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이런 쪽에 이 제일 강한 부분이고요. 방위력을 나타내고 공격력을 나타내고, 즉 군사 강국의 이 순위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얼마만큼의 유도 무기들이 있느냐죠. 그래서 뭐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장거리 유도 무기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제일 필요한 거는 LIG 넥스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LIG 넥스원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방산주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김동현 파트너는 방산주 중에 현 시점 지금 진입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방산주는 좀 많이 언급이 됐고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방산주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관련해서 그 K9 자주포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위성과 관련된 이슈가 더 밀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 내년 4월쯤인가 발사되는 그 누리호 4호가 있는데 그거 조립 관련해서 지금 관련 사업권을 따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 누리호 발사 이슈에 맞춰가지고서도 아마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 또 어떤 그 공항 같은 곳에 관측소라든가 제어소 관련된 계측 장비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컨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는 또 얼마 전에 AP 위성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또 하나는 이노스페이스라고 내년 3월쯤에 그 상업용 위성을 우리나라에서 발사하는 기업인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상업용 위성을 발사하는 기업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안정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